그럼 이제 오세훈 시장을 모시고 서울대학교 사회과학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공약을 했었습니다. 서울런이라는 걸 하겠다. 이 내용이 뭐냐? 여기 써 있는 대로 누구든지 듣고 싶어 하는 강남에 여러분 다 아는 그런 학원들, 정말 좋은 학원, 유명한 학원이죠. 거기에 이른바 일타 강사의 강의를 다 듣게 해주겠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에게 듣게 해주겠다. 무료로. 교재대가 비싸요. 아시죠? 교재대 서울시가 다 됩니다. 그리고 멘토까지 붙입니다. 대학생, 대학원생들로. 그렇게 해서 옛날로 치면 과외 공부를 시켜주겠다.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민주당 시의원들이 엄청나게 반대했습니다. 반대 이유는 왜 사교육으로 해결하냐? 공교육을 살려야지. 명분론이죠. 뭐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공교육을 튼실하게 못 만들면서 자꾸 이런 불평등을 그럼 해결하지 말자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지금부터는 미래 세대와의 동행으로 보겠습니다. 미래 세대들이 지금 걱정이 많아요. 바로 여러분들이 걱정이 많아요. 많아야 돼요. 걱정해야 돼요. 왜? 이런 것 때문에. 미래 세대는 이렇게 될 거예요. 벌써 뭐 한 40분 지나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보면 알아요. 그죠? 금방금방 느낌이 오죠? 이거를 기본사회론으로 해결하겠다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유력주자입니다. 말이 돼요? 뭐든지 다 공짜로 주겠다는 거예요. 뭐 무상교육, 기본소득 얘기는 요즘에 좀 안 해요. 양심이 있어가지고. 기본주택, 기본금융 이거 무슨 얘기예요? 다. 뭐 엔비디아 같은 회사를 만들어서 버는 거에 30%를 국민들한테 나눠주겠다? 그래갖고 몇 년이나 엔비디아 하겠어요? 끊임없이 재투자를 해야 그래야 엔비디아가 엔비디아인 거지. 어느 순간 엔비디아 됐다가 사라지는데 무슨 30%를 나눠준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계속 우깁디다 지적을 했더니 어쨌든 이런 얘기는 우리 하지 말자고요. 이제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등골을 빼먹겠다는 얘기인지 아시죠? 바로 여러분들 주머니를 훑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하려면 미래 세대 것을 갖다 쓰지 않으면 이렇게 못합니다. 그죠? 누가 빚 갚을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쓰면. 민주당의 모 후보가 25만 원씩 나눠주자는 얘기를 1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걸 여론조사를 해보면 어떤 지역에서는 찬성률이 높고요. 어디선 낮아요. 찬성률이 높은 건 왜 그럴까요? 내 돈이 아니라서 그래요. 내가 벌어서 내가 내는 세금이 아니라서 그래요. 정부에서 내려오거든. 그러니까 많이 받아서 쓰는 게 이익이지. 프로덕티브한데 안 쓰고 소모적인 데 쓰더라도 쓰는 게 이익이지. 나눠줘. 여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앞으로 이런 요구가 청구서가 올 겁니다. 이게 불과 작년에 했던 그 한미 방위비 협상의 결과인데 작년 10월에 한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 하던 얘기예요. 한국은 10배 가까이 더 내야 된다. 이 양반은 10,000원 받고 싶으면 한 10만 원 부르고 시작하는 비즈니스의 달인이에요. 한 10배 얘기했으니까 얼마 정도 줘야 될지 가늠을 지금 하고 있어요. 어쨌든 각오를 해야 돼요. 이 문제도. 우리를 머니머신이라고 하니까 머니머신에 걸맞게 줄 것은 주고 그 다음 핵심 국가이익 안보 그리고 양보할 수 있는 대미 투자 관세 방위비 하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실리를 얻는 협상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핵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더 이상 여태까지 뭐 계속 한미 정상회담에서 지켜준다고 그거 이제 확장 억제라고 그래요. 좀 어려운 말로 확장 억제. 외교 용어입니다. 안보 용어예요. 확장 억제로 한국을 지켜준다고 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스탠스를 해석을 해보면 별로 그렇게 꼭 그렇게 해줄 것 같지 않다는 게 불안한 요소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낸 책에서 다시 성장이다 전판입니다. 그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핵 개발하자 우리도. 그때는 정치인 중에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거의 처음이었어요. 외교안보 전문가들한테 욕 많이 먹었습니다. 저 무식해서 저런 소리 한다. 감당도 못할 얘기를 한다.
국제 질서를 알기나 하느냐. NPT를 탈퇴하면 어떤 제재가 오는지 알기나 하느냐. 기초도 모르면서 저런 얘기한다. 말도 못하게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폈던 논리를 그대로 적어놨습니다. 꼭 하자는 게 아니다. 한국의 유력 정치인 중에 백수가 관직에 오른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책임을 져야 되니까. 정치했던 사람 중에 유력 주자, 현재는 백수인 사람이 이런 주장하면 미국도 중국도 슬슬 신경이 쓰일 거다. 중국이 특히 신경이 쓰일 거다. 북핵을 억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힘이 있는 중국이 야, 북한이 핵을 가지면 한국도 핵 개발하자 그런데 신경 쓰이지 않겠어요? 코 밑에서 핵을 만들겠다는데 가능성은 변론으로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정신 차려. 북한이 핵 가지면 우리도 언젠간 가질 거야. 우리 만들 수도 있어. 기술도 있어. 돈도 있어. 만들 거야. 라고 대통령이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근데 놀고 있는 정치인을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놀고 있을 때 한 거예요. 국회의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닐 때. 대학에서 강의할 때 한 거예요.